선순환 구조지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기업이 안전한가 보셔야겠죠. 돈을 얼마나 벌었나. 이번 재무제표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월달에 상장돼서 특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시면요, 매출이 510억 누적됐습니다. 5개월 동안. 그리고 분기순이익은 76억 벌었네요. 영업이익률은 16%입니다. 엄청 많죠? 없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영업으로 돈 벌고요, 투자활동 잘 하고 있고, 재무활동 돈 잘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대충 봐도 기업이 건전한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밸류에이션, 회사의 PER하고 레포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에코프로H에는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증자 전에 나온 레포트니까 참고하십시오. 현재 에코프로H에 대한 레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언제 만들었던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순이익이 76억이다. EPS 나오죠? 기본 주당 순이익 893입니다. 이걸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적정 가격을. 그거는 밑에 내용 보시고 보실 겁니다. 같이. 증권사 레포트 같이 봅시다. 2025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32% 기록할 전망. 32%는 엄청난 큰 성장률입니다. 연봉이 매년 30%씩 증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큰 금액이죠. 다르게 말하면 매년 30%씩 복리로 여러분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산업의 높은 성장성을 기대한다. ESG 트렌드 확산에 따라서 세대 수혜가 될 거다. ESG가 성장의 지표로 인식된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ESG 신경을 쓰는 거죠. 자, 이 회사의 기술력도 좋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직접 히팅한다. 오염물 저감을 위해서 간접에서 직접 히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설치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도 1, 2년 안에 본전 뽑을 수 있어서 국내외 고객사가 많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CDM 산업, 탄소 배출권 산업이죠. 요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테스트 진행한다.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많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냥 그룹 트리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 연계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신경 쓰는가?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생존 한계 온도를 넘어서면서 인류 반이 호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거죠. 직접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징후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요.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요국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의 환경 산업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도 변화. 1880년부터 2020년까지 CO2 변화량과 평균 온도량 보십시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규제를 하지 않으면 호떡됩니다. 저는 과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과자를 한때 끊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작은 노력을 해야지 환경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라도 과자를 안 무야지 봉다리가 안 나오고 환경이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신경 안 쓰게 됐습니다. 반성합니다. ESG 트렌드 확산의 최대 수혜. 트렌드가 생기니까 에코프로HN에게는 호재다. ESG 평가에 기반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보시면요. 온실가스 감축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간단하게 2030년까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 목표 제시. 10년도 안 남았죠. 중국도 탄소 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설치 인도, 러시아 한보따리 감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ESG 관련 ETF 규모도 커지고 있고요. 에코프로HN의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이게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5년까지 53%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호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에코프로HN의 매출 비중이 40%입니다. 대박이죠. VOCS는 인체 유해하고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스모그 같은 거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규제를 만들고 있죠. VOCS 저감 제거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에코프로HN은 연소 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술적 우위가 있습니다. 자, 촉매 기술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원래 1000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400도 정도로 낮출 수 있다.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VOCS를 제거해서 이거는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기술은 고객사 입장에서 운영비 절감을 야기한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만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높아서 1, 2년 안에 본료 뽑는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 업체와 공급 계약을 한 것도 이 기업의 기술을 잘 나타낸 사례입니다. 신사업은 CDM 탄소 배출권 할 거다. 새로운 신산업은 탄소 배출권 산업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휴캠스 이것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에코프로-H는 중국 업체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마진율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보십시오. 한국의 탄소 배출 상위 기업 압도적입니다. 이건 비단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강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군에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일반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발전사 보십시오. 전기를 많이 쓸수록 탄소 배출이 많아져서 기후온난화를 야기시킨다. 우리도 전기를 좀 아껴 써야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사업, 이거는 국내 조선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방산업에 고객 확장한 단계, 계열사인 개코프로-BM에도 테스트 진행 중. 국내 업체 중에는 신성ENG가 HN과 사업 영역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2차전지 OLED 사업을 하는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합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PM입니다. 유지보수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케미컬 필터,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6에서 24개월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HN과 젠백스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런 유지보수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필터 사업을 하는 한도크린텍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죠. 반도체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케미컬 필터 매출 추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처럼요. 2025년 매출액은 연평균 32% 성장해서 4천억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하는데요. 2020년 대비 21년 매출이 이연됐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2022년 내년에도 20%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SG 트렌드 강화와 수주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중장기 전망은 밝다. 2024년 신사업이 시작됨에 따라서 제2의 도약기가 도래될 전망. 자, 이 레포트에는 신규 고객사 확보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성장을 추정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도 3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네요. 자, PER 보시면요. 기업의 수익 대비 가치평가지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나 그런 내용입니다. 구성이 38배, 에코프로가 11배, 21년 밸류에이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적정 가격을 아셔야겠죠. 그러면 돌아가 봅시다. 써놓은 대로. 자, 단순 계산입니다. 지금 이 회사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볼까요? 이제 상장해서 에코프로-HN 아무것도 없어요. 분기 실적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자, 보세요. 에코프로-BM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PER 보이시죠? PER. 얼마나 고평가받냐, 저평가받냐 그런 겁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죠.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시장이란 거는 사람들이죠. 자, 이게 높을수록 고평가인데요. 지금 111배예요. PER이. 그런데도 크게 안 떨어지지요. 이게 바로 시장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포스코 같은 거 볼까요? 너무 비교되죠. 3.8배입니다. 고성장할 사업과 성장이 정체될 거다. 이런 사람들이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엄청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제가 엄청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지표가 없으니까요. 이 회사가 성장한다, 성장 안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있는 거로 만들어 봤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5개월 동안 893이에요. EPS가. 그러면 매달 5개월로 나눴을 때 EPS가 180 나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년 EPS가 1143이죠. 요걸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오늘 가격이 76,500원입니다. 자, 이 예측된 EPS로 계산했을 때 오늘 기준 PER은 36입니다. 에코프로-BM은 110배까지 갔는데도 멀쩡하지요. 이 회사도 장기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더 큰 PER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36배 정도 돼 있다. 자, 그러면 32%씩 매년 성장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아까 레포트처럼요. 그때는 22년, 23년에는 EPS가 이렇게 될 거라고 추정됩니다. 또한 22년, 23년에 PER이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32%씩 성장한다. 그러면 PER이 32 두는 게 적정하지요. 그렇게 됐을 때 68,000원 됩니다. 더 떨어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중들은 명확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기업의 적정 수익입니다. 이렇게. 근데 주식 가격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알겠죠? 무조건 이 적정한 선에 안 붙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계속 떨어져서 이 밑에 갈 겁니다. 21만원까지 갔죠. 이때는 하와이까지 올라간 겁니다. 점점 실망하면서 떨어지게 되죠. 이럴 때 잡아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아무리 크게 물려셨던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단지 올해 EPS를 기준으로 했을 뿐입니다. 23년 기준으로 하면 3734입니다. 에코프로 BM 볼까요? 컨센서스로 보자면 보십시오. 지금 111배는 말도 안 되죠. 23년 실적으로 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32배 말고 더 고평가 받는다. 그럼 20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호떡된 게 아닙니다. 이걸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에코프로 HN이라는 이 기업의 특성 때문이죠. 에코프로 HN 비싸도 괜찮다, 소독했다. 왜 소독했냐면요, 이렇게 비싸도 괜찮은 소독한 이유를 보자면요, 그거는 이 기업의 특이한 선순환 구조의 지배 구조에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보십시오. 여러가지 산업이 계속 증가하면 여기 매출이 늘어나지요. 그룹사 덕분에 무조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작은 회사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걱정을 하셔야겠죠. 근데 에코프로 그룹은 다릅니다. 고평가 될 때도 있고 저평가 될 때도 있으니까 지금 저런 간단한 예측으로 기업을 그렇게 판단해서 팔면 안 됩니다. 더해서 에코프로 BM 양재 생산 능력 추이 보십시오. 21년 77이죠. 근데 25년 480입니다. 약 7배 정도 생산 능력 높이죠. 그러면 공장마다 매출액이 다 늘어나겠죠, HN의. 그리고 양재 올린다. 그럼 폐배터리 사용량 늘어나고 탄소 질소, NCA 전구체, 리튬 가공 전부 다 늘어납니다. 매출이. 맞죠? 에코프로 BM만 늘어나도요. 이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평가라고 해도요. 자, 이제 허니버터 칩을 봅시다. 이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에코프로 HN에 투자하신 분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잘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허니버터칩 옛날에 완전 유행했죠. 그때 가격이 엄청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통 가격이죠. 여기서 얻을 게 있습니다. 우리가 힌트를. 기업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신규 상장되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허니버터칩처럼 비싸집니다. 많이 찾으니까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1, 2년 있다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 여기 투자하셨다가 물리신 여러분들 그런 큰 경험을 하신 겁니다. 값진 경험을요. 운 좋게 이 기업을 사서 물리신 거는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신규 상장 종목 허니버터칩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 후에 들어가는 게 적정합니다. 자, 여기 제가 올린 두 번째 영상 있죠. 신규 상장 종목. 이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평생 투자하셔야죠.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에코프로 HN 시장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시간을 줘야 됩니다. 20만원에 사시든 말든 시간만 주시면 이 기업은 성장함에 따라서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회사 어떤 가격에 물리더라도 팔지 마시고 계십시오. 그리고 얻은 교훈은 뭐냐면 신규 상장 종목 급등하는 거에 따라다니지 말고요. 그리고 비중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이때 21만원에 자기 전재산 몇 억을 투자해 놨다. 2억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7천만원 됐다. 그러면 못 견디죠. 근데 21만원에 100만원 투자했다. 근데 만약에 지금 70만원 됐다. 괜찮죠? 신경 안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중을 지켜야 되는 이유지요.
어차피 올라갈 성장하는 회사인데 걱정을 하게 돼서 매도하게 됩니다. 인터넷 보니 에코프로 HN 이거 팔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기업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시면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떨어졌다고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비중 어기시고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아무리 좋은 기업이든 비중을 항상 두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비중 지키신 분들은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한 주씩 매달 사시면 좋겠죠. 근데 비중 너무 많이 사신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이죠. 걱정이 많이 된다면 비중을 어긴 겁니다. 최고의 기업을 분산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입니다. 어쨌든 기다리시면 ESG 산업 그리고 그룹사의 성장 이런 거를 등에 업고 주가도 올라갈 겁니다. 투자의 성공은 언제나 분산 투자와 비중 지키기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걱정 마시고 잘 들고 계십시오. 조금 사신 분은 매달 한 주씩 사셔야 됩니다. 끝.